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아이고, 의자 땡기는 소리. 요번에는, 어제, 그저께, 네, 수학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아이가 온라인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방향을 잃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조금 안 잡혀가지고 흐트러져서 다시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렇지만 또 시험 대비는 해야겠고 그래서 약간 급한 상태에 지금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영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네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영상이 분명히 있는데 아마도 이제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또 최근 영상이 아니어서 또 찾기 힘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같은 말이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알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해볼게요. 지금 다시 이제 2학기 시험 기간이 바로 코앞에 닥쳤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지금 좀 알려드리면 확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 뭐뭐를 준비하셔야 되느냐면 일단은 요즘은 교과서 같은 걸로 잘 안 할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수업을 아마 선생님 프린트가 하나 있을 거고요. 선생님 프린트 그 다음에 최소한 선생님 프린트랑 그 다음에 문제집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습서와 문제집을 다 하면 좋지만 아마도 아이가 힘들어해서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문제집 한 권. 네. 근데 이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많은 문제 양이 있고 꼼꼼하게 외우게 하는 문제집으로 제가 백발백중 뭐 이런 거 추천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요번에 백발백중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을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백발백중 책은.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 진도인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면, 백발백중 책을 사서 저는 당연히 처음부터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줄 알았더니, 저희 아이들 학교는 7과 8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는 중간고사 거에는 5과 6과가 있고요. 여기에 7과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의 거에 또 8과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3학년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3은 거의 이제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 8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 기출비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이거 기말고사용으로 따로 또 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사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프린트 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두 권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 목자를 좀 잘 보시고 찾아보신 다음에 사셔야 되고 학교 당연히 그 출판사에 여기 이거 보시고 출판사를 보시고 학년과 출판사 그다음에 중간고사가 맞는지 여기에 보면 중간고사가 맞는지 이런 거를 조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백발백중 책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7과 지금 수업을 나가고 있는 거라 막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아이랑 공부를 하느냐면 아이들이랑 제일 처음에 이제 7과를 피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무슨 책 리뷰 같은데 책 광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쓰고 있는 거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뭐 그런 광고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쓰는 거 연습이고요.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아이랑 단어를 먼저 다 훑고 그중에 니네가 못 외우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다 대부분 단어가 쉬울 텐데 쉽지 않은 아이들은 일단은 다 외워야 돼요. 단어들을 전부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구동사라고 했던 그런 구문들 그 전치사와 연결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끝까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부사나 뭐 형용사에 관한 이런 비슷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처음에 이제 여기를 다 훑어요. 그리고 영영 딕셔너리는 학교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다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걸 일일이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핵심 단어만 밑줄을 그어줘요. 예를 들어 amount다, 양이다. 그러면 퀀터티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물건의 퀀터티를 얘기하는 거야. 퀀터티가 같은 뜻이니까 아이들 퀀터티를 알면 쉽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피하다, avoid가 나왔다. 그럼 물론 알지만 stay away 이 단어를 보면 stay away 그럼 멀리 가는 거네, 피하는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떠올릴 수 있게만 그냥 여기만 밑줄 그어. 범죄, crime이야. 그럼 illegal activities 이래갖고 여기만 그냥 밑줄 긋고 넘어.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핵심 단어만 보면 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냥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이 문장 중에 뭐 improve다 그러면 better than before 이렇게 하면은 그 전보다 뭐 훨씬 더 나은, 향상시키다 이런 의미니까 요렇게 매칭시킬 수 있게 매칭해야 될 거에만 아이들하고 밑줄 그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도 그것만 보면 되니까 어때요? 되게 좀 수월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아이가 스스로 다 풀게 해요. 이거를 저는 그냥 그래서 숙제를 내죠. 저 같은 경우 수업을 하니까. 그러면 이거 앞에 부분 하고 나면 아이가 스스로 풀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고 채점을 요 부분을 하면 이게 어휘 부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속 핵심 대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저는 미리 안 해요. 왜냐면 너무 지루해. 너무 똑같은 게 많이 반복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맨 마지막에 거의 하고요. 저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스텝 1 여긴 다 넘어가고 이거는 맨 마지막쯤에 해요. 예. 그 정말 중요한 거 먼저 해요. 그러니까 문법부터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3이라 분사구문하고 접속사 애제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분사구문은 이미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게 있는 가락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여서 빨리빨리 진도 나가기 좋은데, 혹시 내 아이가 분사구문을 학교에서 나갔는데 나는 잘 몰라. 각 학년별로 문법 나오는 부분이 다를 테니까. 그러면 이 문법을 공부하는 요령은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분사구문을 모른다. 그러면 여기를 아무리 봐봐야 의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요번에 분사구문하고 접속사에 대한 애지에 대한 부분이야? 그러면 애지 같은 경우는 쉬우니까 괜찮아. 그냥 보면 이해가 돼요. 이거는 접속사의 어떤 뜻이고 외우면 되고, 아, 이런 뜻이 있어. 시간, 이유, 양태, 방식 이런 뜻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괜찮은데 분사구문은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된다는 건지. 근데 물론 여기에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간략한 문제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집에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킨다 그러면 이거 하면 백발백중에서 이제 처음에 어휘 공부했잖아요. 순서. 그 다음에 문법 공부하잖아요. 자, 문법에서 내가 모르는 문법 이번에 이제 대표 문법이 있을 거야. 밀고 있는 그 대표 문법을, 문제에 나올 만한 그 대표 문법을 유튜브에서 검색 또는 EBS에서 검색, 유튜브나 EBS에서 검색을 해서 그 부분만 듣는데 사실은 유튜브에서 검색해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중등 어머님들이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인스타 피드에도 올렸지만 홍콩 선생님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검색하기 편하게 돼 있고, 사실은 학교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서 학교에서 뭐가 나올지 아는 분이 선생님이시잖아요. 물론 다른 분들도 물론 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의 포인트가 다 맞춰져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콩 분사구문 이렇게 치면, 아이고 책이 떨어졌어. 자, 홍콩 분사구문 이렇게 치게 되면 분사구문에 대한 게 쫙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를 아이들하고 이거 강의를 먼저 한 2개 정도를 들어요. 예, 분사구문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걸 먼저 듣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먼저 얘가 온라인 수업에서 배웠으니까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먼저 이해를 먼저 유튜브나 이런 EBS나 이런 걸 가지고 검색해서 이해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기준은 뭐냐? 집에서 아이와 혼자 공부하는 분들, 학원이나 이런 분들은 제 걸 볼 그게 없으시겠죠. 학원에 다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죠? 학원에 맡기셔도 혹시나 집에서 조금 더 해주실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아이가 문법을 알게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방학 때 이 부분을 다 했어요. 저랑 이런 방법으로도 했고, 저도 설명을 했고, 아이들하고 다른 어떤 아리랑 뉴스 하면서도 늘 분사구문을 제가 설명을 했고, 그동안 계속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쫙 읽어도 애들이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이해를 먼저 시키세요. 자, 이해를 먼저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백발백중 문제집에 그 문제들을 푸는 거예요. 근데 문법 부분의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문법 설명을 했어요. 그럼 분사구문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여기 이제 접속사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럼 요 뒤에 문법 다지기라 그래갖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싱이냐 싱잉이냐, 이거 당연히 싱잉이죠. 그래서 답만 동그라미 하면 안 돼요. 이 분사구문 이 문장을 원래 문장으로 다 바꿔봐요. 여기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랑 함께 공부하시면 접속사 랑 주어, 생략된 주어, 시제를 바꾼 동사, 이렇게 해서 시제를 뒤에 거랑 일치시켜서 이렇게 바꾸면 이게 전부 다 바꾸면서 아이들 보러 다 하라고 그러거든요. 해석 다 일일이 해봐요.
네,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네. 그래서 문법은 하고 다 문제를 꼼꼼하게 되게 꼼꼼하게 네, 문제를 풀고요. 거꾸로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답만 체크하지 않는 어떤 분사 구문이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예, 문제를 풀죠. 그렇게 해서 문법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 문법 다지는 문제가 나오면 스텝 1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스텝 2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활용한 시험에 예, 나올 만한 문제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텝 2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예, 스텝 2 문제가 많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어떤 문제들도 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문법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휘하고 문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빨리 본문을 하죠. 그래서 본문을 먼저 한번 진도를 설명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설명이. 그러니까 아이랑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이런 조그만 글씨들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냥 같이 아이들하고 읽고 그렇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언제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여기에 무슨 시제가 쓰였다고? 이러면서 여기 만약에 괄호를 해주면 너네 뭐라고 쓸 거야? 이러면서 이거를 먼저 샅샅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한 번에 이걸 다 하지 않아요. 한 번에 다 하면 아이들이 사실은 머릿속에 막 많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뭐 이렇게 쪼개서 해요. 조금씩. 쪼개서 하고 여기에 지금 여기까지 24번까지가 만약에 본문이다. 번호가 상으로 여기 맨 밑에 번호가 24번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진도 나간 게 한 9번 정도까지 나갔어요. 하다 보면 요쯤 그만해야겠다. 아이가 외울 만한 양만큼 정도만 나눠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숙제를 뭘 내냐면 여기서부터 외워오는데 여기서부터 9번까지 다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최대한 나눠서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워와. 이러는 건 너무 무식한 방법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외워오라고 하는 건 눈에 한 8, 90% 되게끔 하는 거지. 막 줄줄줄줄 막 나오게. 그리고 하다 보면 조금 잊어버리면 제가 한글로 다 힌트를 주면서 체크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귀찮아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웠나 안 외웠나.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면 기억했으면 넘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했는데 잘 막 못 외워.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연습하고 쌤한테 다시 갖고 와 이러면서 다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집에서 이거를 열심히 외우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외우라고 그랬냐면 니네 어디까지 외워올 거야?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애들이 5번까지 외워오겠대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만 외워오자. 이렇게 아이들이 좀 덜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왜 시키냐면 일단 외우면 사실 중학교 시험은 끝나거든요. 왜냐면 뭐 시제가 바뀐 거라든지 뭐 수일치가 안 된 거라든지 뭐 빈칸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학교 수준에서는 다 가능해요. 예, 고등학교가 이제 뭐 변형이 돼서 나오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저는 외우는 거는 시켜. 왜냐면 거의 이제 100% 달달달달 막 이게 아니라 8, 90%는 네가 알아야 돼. 근데 외우라고 해야 아이들이 그나마 8, 90%를 안단 말이에요. 노력을 해야. 왜냐하면 또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를 외워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본문을 먼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문을 나가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본문 이런 거 막 설명하면서 같이 보면서 본문을 나가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본문 다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 본문이 또 나와 한 페이지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에 보면 빈칸을 이렇게 밑줄 켜서 뜻이 뭐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빈칸을 다 중요한 부분을 한 번씩 더 체크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빈칸이 나와서 여기를 외우면서 쓰게끔 빈칸 딴 거는 다 나오는데 한 줄에 한두 줄 이렇게 빈칸이 나와요. 그러면 빈칸은 여기에 이렇게 지금 요 해석 보면서 이렇게 해서 매칭시키면서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처음 빈칸을 외워서 본문을 외우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다 끝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본문 빈칸은 여기에는 이렇게 한 번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본문, 어휘, 문법 본문 끝나면 거의 한 70% 정도는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과서 속에 뭐 기타 지문 이런 거 있는데 학교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물어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영역별 실력 붙이기 이래갖고 영역별로 그래서 전부 다 문제가 많은데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40문제까지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 있어요. 학교 시험 100점 맞기라고 또 몇 번까지 있냐면 되게 많아요. 예, 뭐 서술형 끝내기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나눠서 반드시 조금씩 다 풀려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거든요.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교과서 본문 익히게 해갖고 완전히 뭐 여기서 다 외워서 쓰게끔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서 바로 하지 않아요. 여기 문제를 풀어오면서 여기 문제를 조금씩 나가면서 제가 뭘 시키느냐면 이 백발백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은 좀 힘들어할 수 있는데 습관이 되면 요 X10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린 적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본문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본문부터 뿐만 아니라 어휘부터 그 모든 그 한 과정이 다 복습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는 거의 많이 안 하고요. 아이들 너무 쓰는 거 힘들어하니까 여기서부터 본문부터 해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다시 빈칸. 근데 처음에는 좀 쉽게 보기가 제공이 되니까 혹시 안 떠올라도 처음에는 보기를 보면서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기를 보면서 쓴 게 스텝 1. 스텝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텝 2에는 그냥 빈칸, 보기 없이. 예, 보기 없이 그냥 빈칸. 그 다음에 스텝 3에는 여기가 스텝 3예요. 조금 더 빈칸이 많아. 거의 비어. 그러면서 외우게 하는 거야, 점점점. 그리고 나서 스텝 4에는 본문을 이제 배열. 이거 다 보여주고 배열해서 쓰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근데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배열해서 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스텝 5에는 아예 본문을 바르게 영작하라고. 예, 우리말에 의해서 본문을 바르게 영작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텝 5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중에서 핵심 문장을 또 연습할 수 있게끔 나와요. 그리고 어법상 틀린 거 이런 거 또 복습할 수 있게끔 나오고 이렇게 되면 스텝 5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복습이 많이 되죠. 이렇게 되다 보면 거의 외워져요. 7, 80%는 당연히 외워지고 거의 아이들이 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시키면 안 돼요. 문법 풀면서 이제 일단 본문이 진도 나가기 시작하면 둘째 날 진도 나가면서 첫째 날 거를 여기다 복습하는 거예요. 조금씩. 첫째 날 거 스텝 1 하고 첫째 날 배운 부분까지만 해와 이런 식으로. 그럼 둘째 날은 뭐 하냐면 둘째 날은 그러니까 둘째 날 첫째 날 거를 우리가 복습했잖아요. 그럼 셋째 날은 첫째 날 거 이어서 둘째 날 거 한 거를 하고 그다음에 스텝 2에서 첫째 날 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씩 누적이 되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스텝 1은 그 대신 둘째 날 것까지 돼 있고 스텝 2는 첫째 날 것까지 돼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스텝 5까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시키면 아이들이 정말 안 하죠. 그러니까 다 나눠서 시켜요. 그러다 보면 어찌됐든 애들이 복습이 되면서 연습이 되면서 본문이 익혀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백발백중 문법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풀고 그 다음에 본문 공부하고 본문을 그 X10이라는 것과 함께 같이 복습해가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가 하고 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뭘 보냐면 학교에서 준 백발백중이 거의 끝나가면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한 2주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준 프린트 반복해서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면서도 꾸준히 계속해서 그날 숙제로 기출문제 족보 같은 데서 뽑아가지고 예상 문제 그리고 족보에 가면 단원별 문제가 있어 또 단원별 문제 이런 거를 다 프린트해서 그냥 주는 거야. 여러분 프린트는 기본이에요. 중학교 때는 할 게 얼마나 프린트 할 게 너무 많으니까 프린트 되게끔 일단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뽑아서 계속 풀립니다. 그러면 족보 문제의 특징이 뭐냐? 같은 지문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저거 나왔다가 또 그 지문이 나오고 이거저거 나왔다가 또 그 지문이 나와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외워지게끔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겹칠 때도 많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아이가 똑같은 문제를 풀면 그 문제를 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프린트 준 거 하고 그 다음에 족보 가서 풀고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예요. 뭐 특별하게 뭐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되거나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중학교는. 그러니까 아이랑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엄마랑 같이 계획 세워서 우리 한번 해보자. 저는 이거를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분. 시험 기간에는 자 수학, 영어, 국어 이거 3개를 저는 동시에 매일매일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에 하는데요. 제가 2시간 반을 수업을 해요.
예전에는 3시간 했어요. 1시간, 1시간, 1시간. 근데 요즘 아이들이, 잘하기도 하고 인원이 별로 없어서 2시간 반이면 충분히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여러분 2시간 반이면은 거의 150분이잖아요. 그럼 중간에 한 10분 정도 쉰다고 하면 뭐 한 14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면 여기 한 45, 45, 45 정도 하면 충분히 아이들하고 뭐 얘기도 하면서 하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긴 시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근데 제일 처음에 아이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힘들어하실 부분이 어디냐면 아이가 딱 같이 함께 앉아 있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영상 보는 데까지예요. 집에서 공부 시키실 때 영상 보시고 아이가 문법 문제 풀 땐 한번 풀어봐.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틀린 거는 체크하면서 엄마랑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한번 이런 식으로 혼자 공부하는 걸 가르쳐 보세요. 예. 저는 이게 지금 당장의 시험 점수보다 고등학교 가서도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공부해야 돼요. 고등학교는 부교재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도 혼자 공부를 못하면 진짜 학원만 다녀야 되고 학원에서 주는 것만 받아도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이 정도를 할 줄 알면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뭐 외부 지문이나 모의고사 때문에 학원은 간다 하더라도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런 능력이 있고 빨리빨리 외우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공부를 혼자 스스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겨도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한데 이런 길을 중학교 때 안 내놓으면 고등학교 때 막 하려고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공부는 고등학교 때 잘하기 위한 연습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하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것도 도전이죠. 네네.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학교는 충분히 돼요. 예, 충분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랑 단어 외우고 어휘문 공부하고 대표 문법 같은 거 빨리 영상으로 휘리릭 같이 잘 보면서 그렇구나. 이랬대 저랬대 이러면서 아이가 집중해서 같이 잘 볼 수 있게 옆에 막 검사하듯이 앉아 계시지 마시고 엄마도 같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같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 이거 풀자 이러면서 백발백중 문법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본문이 이제 공부할 때 약간 고비가 올 건데 어쨌든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아이가 본문 외우나 안 외우나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 그러려면 이전에 분위기가 어때야겠어요. 막 강압적인 분위기 이런 거 안 되고 엄마랑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 그럼 공부하는 분위기가 그냥 만들어져요? 그 전부터 여러분이 뭐 이렇게 공부 하루에 뭐 얼마 정도는 같이 책을 읽는다거나 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 부모님들한테 제가 그러니까 뭘 하든 뭐 신문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아이랑 뭔가를 같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중학교 공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나는 아이랑 도저히 못해 학원 보내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학원 보내시고 근데 나는 아이랑 좀 관계도 개선하면서 조금씩 좀 노력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별 편집 없이 그냥 또 올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 프린트 준비하고 문제집 한 거는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보자. 근데 그 안에 이제 제가 하는 건 백발백중이라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어휘, 문법 본문, 그 다음에, 그 본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대화문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씩만 쭉 보면, 하루면 다 끝나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복돼서 계속 나오니까 한번 쭉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학교 프린트 반복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본문을 외우기 위해서, 엑스텐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꾸준히 그 사이사이에 이런 거 본문 외우기 위해서 엑스텐 같은 걸로 계속 외워주면서 기출문제 풀리고, 아시겠죠? 그리고 또 외우면서 기출문제 풀리고 이러면 더 잘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그 본문 외우는 것들은 늘상 조금씩 나눠서 체크하는 거예요. 아이가 5문장이 힘들어. 그러면 3문장씩 외우고 아이한테 맞추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다 하고 기출문제. 족보에서 같은 데서 찾아서 그냥 풀고 이런 데 돈 들이는 거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제공을 했는데 이런 거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들도 다 어디서 다 정보를 가지고 하니까 학원 같은 데서도 다 족보를 뿌려줍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 그냥 그때 필요할 때마다 2만 원인가? 그때 충전해서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그냥 프린트 꼭 필요한 것들만 프린트 해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해보면 해볼수록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요? 하루에 이렇게 수학, 영어, 국어는 꼭 나눠서 3개를 동시에 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야 질리지 않고
예. 그래야 매일 조금씩 해야 아이들의 그 기억력도 선순환이 되고, 예. 그러니까 뭐 수학 하루 했다가 이만큼 한 이틀 떨어졌다가 또 수학하고 이러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집에서 공부할 때는. 예.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제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제 기준에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학원을 막 보내고 애가 잘하고 막 이런 분들은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그냥 나름대로 해가시는 분대로 하면 되고요. 어, 어제 그 저번 영상에서 하는 것처럼 뭐 영어가 정말 점수가 안 나와요. 정말 학원도 못 보내요. 할 때는 집에서 엄마랑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서 성공 경험이 생긴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아이한테. 아, 내가 하니까 되네? 이런 경험. 예. 조금이라도 올랐네. 이런 경험. 아, 그리고 중학교 성적 차차 나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시험 기간에는 이렇게 하지만 평소에는 꾸준히 듣기, 읽기, 이런 거 쓰기, 꾸준히 그 영역을 꾸준히 영어를 해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아시겠죠? 그래서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요만큼만 할게요. 여러분. 아들 지금 피자 먹는 중간에 제가 잠깐 들어와서 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네, 이런 좋아요 받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